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유럽의 한 공항, 설레는 마음으로 입국 심사대를 기다리고 있던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국이 거부되더니 경찰에 끌려가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놀라운 건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쓱 통과된다는 것. 유럽에서 한국인이 이렇게 대접받는다고? 믿기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게 실화입니다. 한국 여권이 주는 특별한 대우, 그리고 유럽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함께 알아보시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 여권의 진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중국에서 자라 유럽과 호주를 거치며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한 유학생의 경험입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철저히 세뇌된 교육을 받으며 한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랐지만 유럽과 호주에서 실제로 한국 문화를 접하고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녀가 경험한 한국과 세계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소피아입니다. 저희 가족은 유럽과 인연이 깊은데 아빠는 어릴 적 유럽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엄마는 영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교포입니다. 부모님은 유럽에서 만나 결혼하셨지만 그 후 상하이로 돌아와 저와 오빠를 낳아 키우셨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제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길 바라셨고 항상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자란 곳은 중국이었고 중국의 사회 시스템 속에서 자라난 저는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중국에서 자라면서 학교에서 받은 공산당 중심의 교육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이고 중국 문화와 전통이 가장 우수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은 중국 역사 속에서 종속국에 불과했고 지금의 경제 발전 역시 중국 덕분이라고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배울 때는 항상 한국은 중국의 문화적 유산을 훔쳐가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의존한다라는 식으로 설명되었고 이에 대해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죠. 중국 내 인터넷 검열도 저의 인식을 제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구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차단된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를 구글과 유튜브는 중국을 위협하는 불법 정보의 온상이라고 가르쳤고 자연스럽게 저 역시 그런 플랫폼이 차단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 대신 우리는 바이두라는 중국 내 검색 엔진과 위챗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해결했고 유튜브 대신 틱톡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중국이 제공하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특히 엄마는 영국에서 자란 교포였기에 중국의 억압된 환경과 검열 시스템에 불만이 많았어요. 엄마는 늘 저에게 중국은 너무 답답한 나라야. 특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엄마의 말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중국 생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세계 경제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왜 불만을 가질까 싶었어요. 그러던 중 호주로 이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빠가 상하이에서 호주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저희 가족은 새로운 나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첫 번째 큰 변화가 시작되었죠. 호주로 떠나기 전까지 저는 여전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주로 이사 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주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구글에 접속할 수 있었고 유튜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플랫폼이 너무 낯설었어요. 중국에서는 구글이 불법적인 사이트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게 꺼림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유튜브를 처음 접했을 때 제 친구 에밀리가 보여준 것은 바로 BTS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K-팝의 서양 음악에 비해 하찮게 여겨졌고, 제가 배운 바로는 한국은 그저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성장한 나라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BTS의 뮤직비디오는 제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모두 부정하는 듯한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화려하고 춤과 노래는 너무나도 세련되었으며 무엇보다 전 세계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직접 보게 되니 저는 한국이 단순히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강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에밀리와 다른 호주 친구들은 모두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힘겹게 살아가는 나라였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제 친구들은 한국 문화를 동경하며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드라마도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추천해준 이태원 클라스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세련되고 활기차 보였고 등장인물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드라마 속에서 그려진 이태원이 정말 한국의 실제 모습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한국을 항상 낙후된 나라로 묘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구글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니 한국은 이미 여러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이었고 기술과 문화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중국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대학 생활을 하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수라는 한국인 친구와 가까워지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지수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었죠. 그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흥미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여름방학을 맞아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호주 친구 에밀리와 지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함께 떠나는 남유럽 여행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문화가 단지 아시아와 서구권 일부에서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한 광장에서 우리는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그리스 청소년들이 BTS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한국어 가사를 정확히 외우며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고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도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특히 사람들이 지수에게 한국인이세요? 라고 물으며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할 때 저는 그들의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배운 바로는 한국은 중국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고 세계적으로도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유럽에서 한국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한국인에 대한 반응은 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수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흥미를 보이며 그를 연예인처럼 대했죠. 이 경험은 제가 그동안 중국 내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여행을 마친 후 우리는 터키로 향했습니다. 터키는 한국과 형제의 나라로 불리며 한국전쟁 당시 많은 터키 군인들이 한국을 위해 싸운 역사가 있죠. 지수는 터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과 터키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터키에서 우리는 시장을 방문했는데 상인들이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을 때 지수가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상인들은 모두 한국은 우리의 형제 나라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수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에 대해 칭찬하며 한국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단지 문화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존경받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반면 제가 중국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터키인들은 중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인들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저에게 중국인들은 너무 시끄럽고 자기 말만 한다며 불평하기도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중국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터키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었고 그동안 제가 중국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였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지는 조지아였습니다. 우리는 터키에서 조지아로 넘어가기 위해 국경을 넘는 버스를 탔어요.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나라로 최근 전쟁의 여파로 검문이 강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다른 문제 없이 국경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죠. 지수와 에밀리는 모두 여권을 제출하고 곧바로 통과했지만 제가 중국 여권을 내밀자 갑자기 국경 직원들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왜 이곳에 왔는지, 언제 돌아갈 예정인지, 그리고 집에 가는 비행기 티켓이 있는지 등을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경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고 결국 지수와 에밀리가 제 신원을 보증해 주어 겨우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중국 여권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제한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던 지수는 아무 문제 없이 바로 통과했지만 중국 여권을 가진 저는 철저하게 검문을 당해야 했죠. 그 순간 한국과 중국 사이의 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나라였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였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온 후 저는 부모님께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조지아에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겪은 차별과 유럽에서 목격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했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자신이 왜 중국에서 답답함을 느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중국은 너무 통제적이어서 자유롭게 살 수 없었다며 저도 이제야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중국에서 배운 교육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 편향된 시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세계를 좁게 보도록 가르쳤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지만 실제로 세계는 훨씬 넓고 그 안에서 한국은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중국의 편향된 교육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유럽과 호주에서의 경험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하며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의 종속국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은 나라였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전에 한국을 여행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예정입니다. 한국인 친구 지수가 저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좁은 시야에 갇혀 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도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온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세계는 정말 놀라웠죠.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